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거성 원장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뵈서 5학년 때까지 같이 공부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5학년이 됐을 때 한참 숙제를 안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숙제를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약간 그때는 약간 제 삶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약간 그럼 지금 현재 5학년, 6학년 학생들 같은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싶나요? 인생은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새로운 거를 배움에 있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영어 숙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중학교에 진학하셔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박화성 원장님과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 기초적인 틀을 잡고 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를 공부했던 반면에 저는 약간 이미 완성된 어떤 틀에 약간 추가적으로 쌓는 작업만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올라가서는 그냥 단어 공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셨는데 네.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셨고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저는 중동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중동고등학교에서 재학을 하면서 약간 자랑같이 들릴 수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일단 놓쳐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약간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수능이랑 내신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수능과 내신이 별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약간 수능 이꼴 내신이라고 어차피 공부하는 과목은 똑같고 약간 질문하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약간 통합적으로 하셨죠. 네, 통합적으로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현재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신데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셔서 해당 학교에 진학을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 공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곧 고등학생이 되실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약간 고등학교 학원을 가면 이런 걸 되게 많이 알려줘요. 약간 뭐 지문을 독해하는 스킬 아니면 뭐 단시간에 많은 단어를 공부하는 이런 약간 약간 공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스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학원들을 일체에 가지 않고 혼자 공부했으면 했지 그런 학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고등학교의 학생의 공부 방법은 원리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스킬 나름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점수를 뽑아내야 하니까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 약간 혹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약간 영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도 전혀 무리 없이 풀었던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약간 스킬적인 교육 약간 아니면 뭐 약간 뭐라 해야 할까요? 네. 약간 음. 그런 네네. 치링을 하는 듯한 공부 방법을 네. 안 했어요. 저는. 그럼 혹시 그 말인즉슨 초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그 거성 원장님과의 수업이 원리 또는 기본에 충실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물론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물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신데
혹시 현재 이과생으로서 영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여러분이 미래에 이과 대학에 진학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수의 대학들이 지금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으로 그 해외 원서들을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교수님들도 영어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 강의를 하신다고 해도 교재는 영어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할 때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영어가 이해가 안 돼서 그 과목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약간 나는 어차피 이과를 공부하니까 뭐 영어는 뭐 그냥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인생은 길어요. 대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학을 가셔서도 그 공부할 것들이 정말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정말 기본이 되는 게 영어예요. 모든 약간 교재들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대학에 오셔서도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대성군이 5학년 때 숙제를 잘 안 하던 그 재미를 추구하던 한 남자 어린이가 주변에 있다라면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잠깐만요. 그런 친구들이요? 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긴데 그 친구들이 이 형이 말하기를 인생이 길고 지금 재밌는 게 많은데 굳이 영어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한마디를 해주시겠습니까? 인생은 길지만 입시는 짧아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눌러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불문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유림입니다. 네. 거성 원장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성 원장님이랑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정상화학원에서 약 3년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하,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이나 디스커션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그때 본인이 생각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선 그때 어려서 네. 나서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영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또 저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정말 기본적으로는 PPT 만드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 서가지고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등학교 때도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혹시 고등학교 때 진행했던 대외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끼쳤다면 어느 정도 끼쳤을까요? 네, 대외 활동보단 대내적인 활동에서 음. 많이 이제 빛을 발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주된 활동으로는 학생회로 이제 일했습니다. 저희 학생회가 좀 밖에 나가서 이제 말하는 자리도 많고, 그리고 저희끼리 뭐 의견을 통합해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학생회로 일할 때 제 의견을 이제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학교랑 연합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들 앞에 서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전달하는 일 이런 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고등학교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정신여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현재는 대학교에서 이제 불어불문학과를 전공하시고 계시는데 하나의 문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과적인 측면에서 영어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초등학생 때 거성 원장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업으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어에 많은 이제 사랑이랑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재밌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뭐 영어 교육과라든지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을 꿈꿨는데
다른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더 이제 저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불어불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를 배울 때 사실상 영어를 정말 많이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그 서양 언어가 웬만하면은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랑 유사점이 많고요.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어랑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어 문법적인 부분들, 뭐 형식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형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사실 중학생들은 문법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머리카락을 막 뜯어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유린 양 같은 경우는 슬럼프 없이 영어 학습을 공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슬럼프를 겪거나 겪은 학생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영문법이 많이 이제 짜증나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영문법을 너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문법을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함과 동시에 구문을 바로 보면서 개념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지문을 보면서 거기서 영문법 개념을 도출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개념 적용, 그 적용 다 해서 개념을 또 도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좀 지루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너무 개념에 매몰되어 있나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나 이런 생각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뭐 영어 말은 잘 못해도 단어랑 문법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고 또는 뭐 내가 영어는 못하더라도 내신에서 그냥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지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영어를 공부를 하시는 김에 그냥 뭐 입시 영어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그냥 정말 영어 그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가 나중에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그런 마인드로는 그냥 문법 단어 몇 개 시험 이번 거 잘 보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보다는 그리고 우선 그런 마인드로는 영어 90점 넘기면 1등급은 못 받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120%를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게 수행 능력으로 나타날 때 100%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인드를 잡고 영어 공부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현재 대학교를 어떻게 진학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수시랑 정시 둘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정시는 다들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고요. 그 수능 영어는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와서 안 했습니다. 초중생 때 많이 이제 해놓은 게 도움이 되어서 고등학생 때는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내신을 잘 따야 하기 때문에 등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가장 중요하게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요. 수업 열심히 듣고 바로바로 오는 그 시험들을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잡고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저 동아리는 영자신문부 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뭐 각종 경시대회나 기회가 있는 대로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활동들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듀대학교에서 스튜디오 앳 앤 테크놀로지를 졸업한 권나연입니다. 네, 그 거성 원장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수업을 듣는 것 중에 수학이랑 과학을 제가 좀 어려워해가지고 아빠가 선생님 구해보시다가 대치동에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선생님 소개받았어요. 네. 그러면 거성 원장님과는 얼마 동안 함께 수업을 했나요? 저는 주니어 때 1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도 저희 학교는 제가 미대를 다녔어도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이과 수업들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스탯 같은 거 좀 어려운 과목들은 선생님이랑 스카이프로도 연락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대학교는 퍼듀를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퍼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퍼듀는 창립된 지 151주년 된 주립학교입니다. 네. 어허. 그리고 그래도 랭킹이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이비리그만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비리그만큼 뛰어난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공은 들었을 때 문과생으로 느껴지는데 혹시 문과생으로서 영어 학습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대학 생활하면서 문과생들이 훨씬 더 리딩도 많고 라이팅 하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 친구들도 한국 고등학교에서 막 과학고 나오고 이런 친구들도 막상 대학 와서 그냥 문과 수업을 들으려 하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학은 잘 해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영어가 엄청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미국 대학을 실제로 진학하셨고 그리고 졸업까지 하셨는데 혹시 미국 대학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라이팅도 중요하지만 진짜 리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또 미국 생활하면서 혹시 좋았던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도시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거기는 되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었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됐어요. 그렇군요. 주변에 한국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보시기에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나요? 미국 대학 온 한국 친구들은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구력이 있으면 엄청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어는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딴 거에서 잘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영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초등학생,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학생들이 영어 왜 해야 되지? 진짜 영어 하기 싫은데? 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가요? 요즘은 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